네. 네. 네, 그게 좀 많이 있어요. 네네. 예, 약간 중성화했죠. 네. 보통 고양이들이 제일 많이 그러는 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기한테 좀 잘 안 해주거나 그럴 때도 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꼭 그 장소 가거나, 예. 이거는 좀 고치기가 좀 보기보다 힘든데, 거기에 냄새를 굉장히 제거를 많이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거의 출입을 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전에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고양이를 길렀는데, 꼭 얘가, 예, 괜찮다고 꼭 내 자리만 와서 오줌을 싸고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걔도 하지 말라고 자꾸 뭘 해도, 예, 항상 이제 어느 정도 매번 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 와서 일단은 그쪽에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게 자기의 냄새가 많이 배어 있어서 거기다가 영역 표시를 한다는 것보다 거기다가 자꾸 이제, 예, 요 스프레이 같은 현상을 많이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대체적으로 그 부분을 아예 막아버리시는 게 좋거나, 아니면 이제 이 냄새를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강아지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지금 키우는데, 네. 강아지는 목욕을 자주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좀 거의 안 시키거든요. 근데 원래는 안 시키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그걸 시키는 게? 고양이도 원래 뭐 시키는 애들은 시킵니다. 예. 안 시켜도 예, 그렇죠. 예, 강아지도 안 시켜도 상관없어요. 예, 강아지 누가 목욕을 시키래? 그걸 우리가 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지. 예. 근데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오물을 묻고 그러면 해줘야죠. 그거 말고는 안 하셔도 돼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호자분이 편하려고 하는 거죠, 뭐. 냄새 나고 막 이럴까봐. 어떤 분들은 이틀에 한 번씩 시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깨끗한 먹이. 예, 아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 하시는 분은 6개월 동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얘네들이 냄새가 나느냐 이런 거는 약간 우리가 사람도 사람 사이에는 냄새가 나요. 예, 우리는 황인종이니까 황인종끼리는 모르지만, 예, 이게 가면 백인이 황인종 냄새가 나듯이 이게 우리가 이제 흑인분들 보면은 그 냄새가 나듯이 그 종족 간의 냄새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강아지들이든 고양이들이든. 근데 보통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오줌의 농축력이 굉장히 좋아서 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이라, 그래서 대부분 화장실을 이게 환기가 잘 되는 곳에다가 비치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고양이는 이게 모래가리도 엄청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좀 지저분하면 딴 데 가요. 예, 딴 데 가서 싸잖아요. 그럼 계속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집에 관한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강아지들도 냄새가 나면 그 자체 내에서 약간 습한 기운이 있다거나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정상적인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그렇게 냄새가 지독하게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그게 막 오줌이 묻었거나, 제가 보기에는 보호자분들이 너무 과잉하게 해서 오시는 병들이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꼭 이거를 횟수를 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뭐 이래야 된다, 뭐 저희들도 배울 때는 뭐 그래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맨날 그러게 하는데, 살다 보니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치료하다 보니 또 그것도 아니고. 어떤 애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건성적 피부를 가지고 있는지, 중성인지, 지성인지, 거기에 따라서 목욕의 횟수라든가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요. 근데 여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머리 요만큼 가꾸는데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얘네들은 털이 이만한데 별로 신경을 안 쓰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걔네들은 온몸이 털인데, 근데 얘를 만져보면 대체적으로 알아요. 이렇게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싹 만져보시면 뭐가 약간 기름기 끼면 지성이잖아요. 쓱. 근데 냄새 맡으면 막 냄새가 막 나고, 그런 애들은 자주 씻겨야 돼요. 지루성 피부, 그런 애들이 또 피부 질환도 잘 오고.
네,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나면 각질이 많이 나고 이게 보면 털이 으스러져요, 실질적으로. 이게 모질이 이쁘게 이게 반뜩반뜩 빛이 나질 않아요. 네. 근데 중성 뭐 얘네들 그 계통이 원래 몸에 있는 애들은 털도 윤택하게 빛이 나고 광택이 나고 피부도 아주 뽀얗고 이뻐요. 그런 애들은 피부병 잘 안 와요, 실질적으로. 지성은 떡져죠, 애들. 사람들 떡진머리 같이 이렇게 떡져요. 그리고 냄새 나고. 그런 애들은 오히려 많이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목욕의 횟수랑 이런 것들은 애들의 상태에 맞게 다르긴 하고요. 통상적으로 하면 뭐 한 달에 한 번? 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울리니서 이제 목욕을 자주 좋아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애들은 놀이적 문화를 고양이나 강아지나 처음 스타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예, 아기 때는 자꾸 이렇게 막 문지르는데 크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처음엔 살살 그냥 놀아주는 거 정도? 그 수준으로만 하면서 점점 익숙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혹시나 나중에 뭐 다른 애들이 있거나 그래도 새로 입양을 한다거나 그러면 얘네들을 이 일반 소음을 들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뭐 그냥 기존에 이렇게 뭐 드라이 소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바람을 좀 이렇게 해서 얘네들한테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자꾸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피부랑 모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빗질이에요, 빗질. 예. 빗질을 제대로 진짜 못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이 여자분들은 이거 건강해지려면 빗질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뭐 뿌리고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모근육이 좋아지려면 빗질을 많이 해야 돼, 빗질을. 그래야지 이게 뿌리의 근육량도 얘네들도 당겨줘야 힘이 생기고, 그래야 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이 머릿결이 좋아지는 거지. 내가 아무리 여기다가 뭐 바른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는 없어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좋아지긴 하겠지만 평상시에 머릿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빗질을 제일 많이 하죠. 강아지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